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서울 부강약품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 중위권인 두 팀의 대결에서 먼저 승리를 가져온 쪽은 부안 곰소소금 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귀중한 선취점을 올렸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서울 부강약품팀의 에이스, 지금 앉아있는 최정 선수의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네, 3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잠깐 이제 화면에 비춰졌었는데 김혜민 선수가 지금 만삭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참 놀랍고요. 삼국 속기대국을 맡게 된 두 선수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 한국 여자 랭킹 부동의 1위 최정 선수와 여자 랭킹 3위 김혜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이국 속기대국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됐던 일국 장고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유진 선수와 승롱의 선수의 대결인데 이유진 선수는 마지막 초에 있게 몰렸고 승롱의 선수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대국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항상 이제 대국을 앞두고 최정 선수가 저렇게 명상을 하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표정은 김혜민 선수가 더 편안해 보이네요. 네.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홀몸이 아닌데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네. 그럼에도 사실 김혜민 선수의 이 명성이나 랭킹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은 약간 아쉬운 5승 5패라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팀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삼국 속기대국이 시작됐습니다. 팀 내 가장 좋은 성적은 김은선 선수죠. 네, 현재까지 5승 3패이고요. 아, 오늘 대결을 승리하면서 김은선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됐네요. 네, 김혜민 선수가 현재까지 5승 5패. 지난 시즌 김혜민 선수가 9승 5패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시즌은 살짝 아쉬운 성적입니다. 네, 물론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지금 김혜민 선수의 또 컨디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좋은 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부안 곰소소금 팀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김혜민 선수 이 에이스의 부활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니까요. 힘든 와중에서도 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최정 선수와의 상대 전적으로 보면 뭐 김혜민 선수가 3승 4패로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다른 여자 선수들에게 최정 선수의 상대 전적이 아주 압도적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상대적으로 김혜민 선수는 최정 선수에게 잘 버텼다 혹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횟수가 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번갈아 가면서 서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를 상대로 3승 4패인데 최정 선수에게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여자 바둑계에서 최정 선수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네. 여자 랭킹으로서도 꽤 오랜 시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정 선수가 남녀 통합 랭킹은 55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 선수들은 100위권 안쪽에 한 명도 없으니까 최정 선수가 압도적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에서 남자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이 감독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랭킹이 55위이고 감독의 선택은 그 45명 안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최정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바둑리그 무대가 좀 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올 시즌 현재까지 8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최정 선수. 여자 바둑리그 개막식 때에는
올해 단 1패만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건 깨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성적이랄 수도 있는데 8승 2패 다승 공동 1위라면 최정 선수 다운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에 14승 2패를 했으니까요.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약간 부진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남은 대결들 두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될지도 또 모르는 거니까요. 최정 선수가 개막식에서 올해는 1패만 허용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이후에 네. 바로 1라운드에서 조혜연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최정 선수의 그 개막식 인터뷰를 생각하면 좀 실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쭉 연승을 이어가면서 7연승까지 이어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패배가 9라운드에서 경기 후반 팀의 차우효인 선수였는데요. 네, 또 그 패배가 본인의 패배이자 팀의 패배로 결정됐던 뭐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두 배로 아픔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강약품팀이 지난 라운드까지 패하면서 현재 2연패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지금 8승 2패로 주장의 몫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약간의 이 부담감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팀이 연패고 또 본인이 지면서 팀이 진 것도 있고 네. 양 팀 모두 팀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서울 부강육품팀은 오늘 대결 승리를 거둔다면은 4위 안에 진출이 가능해지죠. 오늘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 이제 현재는 5위인데 한 단계 끌어올려서 4위가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팀의 결과까지 좀 더 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까지는 그렇게 순위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대국을 펼치는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기풍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김혜민 선수는 정통파 스타일이고 좀 침착하게 두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정수로 임하는 그리고 약간 두터운 그런 기풍이고 최정 선수도 두텁다는 점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비슷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릅니다. 최정 선수는 김혜민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공격적이고 또 수읽기 위주로 이제 전투형으로 풀어가는 바둑입니다. 네, 우선 두 선수는 좌변 진행을 해놨고요. 좌변 쪽의 형태는 최근에는 조금 덜 등장합니다만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그냥 여기를 벌리거나 혹은 걸쳐도 이쪽을 걸치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을 벌리는 것이 보통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쪽을 걸쳐서 이렇게 모양 잡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혹은 이쪽 걸쳤다고 해도 이제 알파고의 영향으로 아래쪽 가기보다는 그냥 두 칸 높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꽤 많은 양의 포석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유행은 뭐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 바둑계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이제 뭐 소목 굳힘 혹은 소림류라고 불리우는 화점 소목 그리고 상대에 대한 걸침 뭐 이런 포석이 많았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혹은 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한국의 조훈현, 이창호 사제가 세계 바둑계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양화점 포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유창혁 구단이 세계대 우승하던 시절에 가장 애용하던 포석은 화점 소목 그리고 중국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행을 한 것은 미니 중국식이었고요. 그 시대마다 뭐 그것이 나빠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행이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흑번 포석의 트렌드는 이제 화점 소목 눈목자 굳힘입니다. 오늘 바둑에서는 그런 형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5번째 수로 이곳을 두었다면 한쪽은 소목, 한쪽은 화점, 그리고 눈목자 굳힘 이것이 최근 프로 바둑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석이죠. 그 전만 하더라도 나를자 구침이 많았었는데요. 네, 날짜 굳힘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미니 중국식 자체는 꾸준하게 애용이 됩니다만 과거의 미니 중국식은 상변 쪽이 이런 형태였다면 최근에 두는 미니 중국식은 거의 이 형태입니다.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우아기 쪽에서 좀 어려운 정석 진행으로 갈 수도 있고 쉽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이라면 이곳을 두고 나서 흙이 뭐 이쪽 부분 이런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알파고의 등장으로 뭔가 프로 기사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돌이 3선보다 4선으로 많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정 선수의 기풍은 원래 알파고의 등장 이전부터 좀 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 바둑이 참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정 선수의 기풍이 뭐 중앙 쪽의 모양을 경영하는 뭐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우주류는 아니고요. 돌이 비교적 두텁고 중앙 쪽으로 많이 향하면서 그 중앙 쪽 부분을 둘러싼 어떤 전투에 능한 선수였죠. 여기서 흙이 차단을 한다면 좀 더 어려운 변화가 됩니다. 이곳을 두면 이렇게 흙이 있게 되죠. 여기를 느는 것은 넘어가서 다음에 있는 것까지 선수고 흙이 이쪽을 틀어막으면 이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파서 흙은 이 상황에서는 막는다면 여기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어려운 정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처리가 된다면 바로 이 진행입니다. 이것은 뭐 최근에 박정환 구단을 비롯해서 뭐 초인류 기사들도 많이 애용하는 정석이니만큼 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단해서 막아갔을 때의 변화도인데요. 지금 그 선택과 이쪽 호구로 막고 이쪽으로 가는 선택 두 가지 정도가 보여요. 이때는 높게 굳혀두는 게 좋은가요? 알파고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선택을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상변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낮게 가는 것보다는 높게 중앙 쪽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백이 이곳을 움직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을 경영한다고 해도 이쪽은 높은 것이 낫죠. 감각상 낮게 갈 생각은 지금은 잘 들지 않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백이 여기를 다가서는 수가 그렇게 통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상변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높게 갈 수가 있죠. 만약 반대로 백돌이 이곳이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라면 그때는 흙이 낮게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백이 다가서는 수가 훨씬 모양이 좋으니까요. 그 상변의 발전성을 놓고 봐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게 벌려져 있는 것은 그렇게 발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 같죠. 상변은 두 선수 모두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는다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이제 최정 선수의 선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진행은 서로 편하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냥 무난한 흐름이고요. 최정 선수가 여기서 이제 늘어서 반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이제 프로 실전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형태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변 쪽이 너무 크게 다쳐서 백이 망한 듯 보이지만 흙이 망한 듯 보이지만요. 흙은 이제 이쪽에 젖히는 반격을 보게 됩니다. 이쪽 부분의 싸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내려서는 진행 아주 어렵죠. 당장은 이제 축 관계가 되는데 네, 이 진행은 지금은 흙이 축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도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의 고민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두네요.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싸움을 최정 선수가 모를 리는 없는데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젖혀 있는 정도가 무난하죠. 다음에 백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형태가 좋습니다. 간혹 이제 이 상황에서 이쪽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흑이 먼저 여기를 내려서고 받지 않고 이쪽을 밀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게 됩니다. 백이 먼저 들여다보는 건 좋지 않은 거죠? 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석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거의 흑이 이렇게 돼 있거나 한 칸 높은 굳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점점 이제 흑의 모양이 깊어지니까 한 수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냥 젖혀 있고 나서 다음에 양쪽 들여다보는 것을 노리는 게 제 추천입니다. 이쪽을 백이 젖혀 있는다면 오늘 바둑 최정 선수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곳을 둘 확률이 있어 보여요. 아, 중앙 두터움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어떤 발전성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시키는 이런 진행이 예측이 됩니다. 백이 우변 손을 빼는 건 이상할까요? 그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가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끊고 반대쪽을 돌파했을 때 네. 백이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흑은 여기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이고 그러고 나서 이쪽을 젖힌다면 백이 미리 건드려서 득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 들여다봅니까? 여기서는 이제 흑이 다음 수는 여기를 내려서는 수밖에 보이질 않고요. 네. 받을 때 흑은 이제 밀어가는 것과 한 칸 뛰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어간다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흑이 이쪽을 잇고 뭐 백은 이런 날일자를 가거나 하는 이런 식의 바둑도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흑은 그것이 싫다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밀어 올릴 때 이렇게 젖히는 것을 노리는 것이 가능하죠. 대신에 한 칸을 뛴다면 백은 이 상태로 놔두고 다른 곳을 향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뭐 이런 부분에 백의 어떤 활용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깨러 들어가는 데에는 백도 좀 용이합니다. 최정 선수가 굉장히 좀 속기로 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장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녀 통합 기전에서 3시간짜리 바둑을 둬도 거의 마지막 초읽기에 항상 몰리고 속기 바둑을 둘 때도 특히 이 여자 바둑 이거 최근에 많이 두고 있는데 네. 초반에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초반 전략 구상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우변 우하귀 쪽 진행에서 두 선수 모두 시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의 어떤 장단점을 논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포석에서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최정 선수가 초반에 좀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아, 그냥 받아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그냥 받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 내려서는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이제 내려서고 나서 이쪽을 밀어가는데요.
이 진행은 김혜민 선수도 예상을 못한 듯해 보이는데요. 네, 예상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상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두어주는 순간에 이미 백은 만족입니다. 백은 여기를 젖혀 이어도 최소한 이제 똑같고요. 똑같고 원래는 여기서 들여다봐도 백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흑이 반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젖혀 이을 수도 있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도 득이고 그냥 손 뺐을 때도 득이에요. 지금 손 빼면 여기를 끊을 때 이제는 백이 뒤로 물러서서 두 점을 포기한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득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아예 다른 곳으로 향할 확률도 있습니다. 뭐 이곳이라던가 아예 그냥 큰 자리를 갈 확률이 있죠. 혹은 아직도 상변 쪽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 단수 자체도 두텁습니다. 네, 손을 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대놓고 들어갔죠. 네, 두 칸 사이에 어떤 단점을 노리는 것일지. 두 칸이 이제 흑돌이 두 개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약간의 엷음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귀 쪽에 붙여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백돌이 온다면 이쪽이 좀 찜찜하죠. 흑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귀를 받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백이 여기를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감은 일단 최정 선수도 여기를 다가서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김혜미 선수는 여기를 붙일 확률이 높고 이때 안 그래도 두터운 흙이니까 약간 모양이 중복이 되는 것을 염려해서 지금 행마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가서고 백이 붙일 때 그냥 뒤로 늘어야 한다면 이쪽의 흙의 형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두터운데 또 두텁고 좀 중복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최정 선수는 싫기 때문에 다른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느라 시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100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은 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를 뒀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 귀에 붙이는 뒷맛 당장 백이 두어온다면 흙이 젖혀서 받기에는 이쪽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쪽을 끊어간다면 이어야 되는데 백이 뭔가 쉽게 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귀의 맛을 없애고 이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특히 이 붙이는 뒷맛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치바당한 겁니다. 30초. 이제는 귀의 맛은 셋, 많이 넷, 사라졌다고 다섯, 봐야 되는 거죠? 여섯, 이렇게 붙이는 수는 없죠. 여덟. 원래 붙이고 여기 젖히는 것을 노렸는데 그 수가 사라졌으니까요. 흑돌이 있다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곳에서 활용을 했을 때 그때는 흙의 이수가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 단단한 곳에다 대고 흙이 이제 치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의 수법에 따라서 그 수를 완착으로 만드는 그런 활용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더 귀의 맛을 노려가면서 30초. 중앙 쪽 하나, 한 칸 뛰어갔는데요. 셋, 넷, 몇 라운드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박지현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이번 시즌 대국에서 여기를 치받으니까 이쪽으로 활용을 들어갔던 박지현 선수 수법이 있었죠. 그만큼 이 치받는 수도 간혹 사용이 되고 그랬을 때 흑돌의 단점은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이 수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번에는 벌려 두었습니다.
백돌이 뭐 크게 공격당할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최정 선수가 일단 백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젖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백이 여기를 내려선다면 모양이 안정적이죠. 일단 공격의 기본은 상대의 근거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주 그쪽 하나, 부근이 급소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바로 치중은 어떨까요? 이곳을요. 네. 이건 어차피 틀어 막았을 때 흙이 결국은 당장 어딜 나와 끊을 수는 없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런 곳을 젖혀야 되고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흙이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실히 돌이 좀 중앙 쪽으로 향하는 것이 최정 선수 바둑의 특징이긴 합니다. 네, 크게 쉬어가네요. 당장 내려서진 못할 거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면 이곳이 이제 백돌의 급소이긴 한데 흙이 계속 중앙을 덮어 씌우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덮어 씌웠을 때 중앙 쪽에 다 틀어 막힌다면 백은 한 번 더 살고 흙은 이제 이런 곳을 향하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물론 뭐 백이 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최정 선수는 중앙 쪽 봉쇄를 워낙 좋아하니까 셋, 실전이 날일자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정 선수의 기풍으로는 지금 장면에서도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올 것을 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온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만은 여기를 이제 붙여서 나오는 것이 있고 몇 가지 수법은 있죠. 모양으로 감각적으로 둔다면 이런 자리가 들어오고요. 30초. 하나, 좀 책략을 구사한다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일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늘어가는 정도인가요? 네, 지금은 늘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늘어가서 힘을 비축해 놔야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고 이수로 인해서 중앙이 봉쇄가 된다면 그때 이제 젖히는 것을 두거나 한 칸 뛰는 것을 두거나 다른 걸 생각할 텐데 지금은 여기를 꼬부리는 것과 밀면 여기 한 칸 뛰는 모양이 맛보기라서 백의 형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은 김혜민 선수가 좋아요. 역시 최정 선수의 이쪽 이은수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정 선수 답네요. 뭐 중앙 쪽으로 돌이 시원하게 가긴 합니다. 그런데 백도 지금 계속해서 힘을 비축해 두면 다음에 여기를 단수 쳐서 이 흑도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과 이쪽의 단점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김혜민 선수가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둘, 셋, 넷. 단지 제가 백이라면 저는 그래도 먼저 어깨 일곱, 짚고 붙이는 수를 여덟. 좀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약간 더 책략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세가 되면 여기서 흙이 이쪽을 밀진 않으니까 이제 그만큼 득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중앙 쪽으로 손이 나갑니다. 네. 확실히 최정 선수가 특히 여자 선수들을 상대할 때 좀 자신감이 있죠. 원래 최정 선수의 기풍이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여자 기사들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시합에서도 그렇고 평소에 뭐 국가대표 리그전을 봐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을 상대할 때 뭐랄까요? 30초. 좀 강하게 표현하면 둘, 그냥 막 셋, 둔다고 해야 할까요? 넷, 굉장히 다섯,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그리고 최정 선수의 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자신감과 낙천성인데 지금 두는 흑의 수법이 뭐 그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우변에서 백이 들여다봤을 때 그냥 이어간 건도 좀 과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책략이 없는 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최정 선수를 보면 남들이 가는 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두고 싶은 대로 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최정 선수의 장점이죠. 30초. 하나, 둘, 네, 초반 모양을 그려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민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 이 대국은 중앙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가 궁금할 정도로 일단 중앙지향적인 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정 선수의 선택이 그렇죠. 뭐 최정 선수가 원래 좀 과감한 선택을 많이 하고 중앙지향적인 기풍이기도 합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의 책략이 나왔습니다. 이곳을 최정 선수가 젖혔을 때 하나 들여다보고 이곳을 젖혔죠. 굉장히 책략적인 수이고 이런 형태에서 흔하게 나오는 맥점입니다. 하나, 둘, 원래 이제 최정 선수가 여기를 젖혔을 때는 여기를 젖히면 다섯. 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었을 때 모양이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다면 좀 흙이 두기 싫죠. 빈 삼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여다봤다면 흙은 당연히 쌍립을 서서 이쪽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미리 교환을 하고 나서 젖히니까 여기 끊는 자세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지금은 다시 한번 젖혀서 좀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이 교묘했네요. 네, 그렇죠. 둘, 흙돌이 이곳에 오면 들여다보는 것은 항상 쌍립을 서니까 일곱, 이쪽이나 여덟, 이쪽에 돌이 오기 전에 먼저 이제 들여다보고 젖히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자는 끊어갔는데요. 네, 최정 선수답게 과감합니다. 모양으로는 백이 일단은 여기를 그냥 늘고 이쪽을 잡을 테면 잡아봐라라고 외쳤을 때 제가 흑이라면 전 잡을 자신이 없네요. 그렇다면 중앙 쪽의 자세는 백이 괜찮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쪽을 끊고 나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죠. 이쪽으로 이제 안형을 갖추는 것과 흑이 이쪽 부분으로 공격을 들어온다면 지금은 내려서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마늘모가 좀 더 탄력적입니다. 마늘모를 두고 이 호구를 본다면 네. 그리고 이쪽 붙이고 찝는 것이 선수고 당장 뭐 그렇게 공격이 강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변의 백돌은 안형은 상당히 있는 형태고요. 네. 결국 이쪽에 이제 백이 모양을 갖춘다면 흑은 이 중앙 쪽으로 공격하면서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흐름이 될 겁니다. 30초. 뭐 서로 뭐 그렇게 크게 잘못 둔 수는 전혀 없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운 형세는 아닌데요. 여섯, 일곱, 제가 생각할 때는 이수가 아홉, 최정 선수에겐 조금 아쉬움이고 김혜민 선수에게서는 이 붙이고 는 수가 약간은 책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차례씩 아쉬운 수들이 나왔지만 역시 형세는 팽팽하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변의 백돌 보강을 해둡니다. 결국 이제는 중앙 백돌 공격으로 승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바둑 격언에 이제 상대 도를 공격할 때는 우선 자신의 약점부터 좀 생각하라는 격언이 많죠. 뭐 아생 연후 살타라는 격언도 비슷하고 위기식별의 공피고화도 이제 그런 격언에 속하는데요. 지금은 흑이 이 백도를 마음 놓고 공격하기에는 아직 이쪽의 흑돌이 완벽한 자세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그 미생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또 하나는 이곳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흑돌이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은 좀 힘들다고 보고 이제 다른 곳에서부터 행마하면서 전단을 구하는 최정 선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저렇게 어깨를 짚었을 때는 한 칸을 뛰기 위해서 이제 어깨 짚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도 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중앙 쪽을 직접 공격을 가서 뭔가를 크게 얻어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곳을 둬서 다음에 뭐 호구를 막는다거나 혹은 이쪽 3-3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노리는 것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김혜민 선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죠. 중앙을 그냥 대놓고 보강을 하던지 아니면 이곳을 그냥 계속 두면서 아홉. 이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중앙 보강을 선택을 했고요. 이수로 우변에 있는 흑돌들 약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흑도 지금 이 두 점과 이 흑도를 전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두 칸이 딱 제격입니다. 이곳을 왔을 때 다음에 젖히는 어떤 뒷맛도 약간 노릴 수가 있고, 하나, 저는 저 한 칸 뛰는 방향이 백이 좀 이상해 보이네요. 네, 이 수가 썩 좋은 방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로는 다른 곳을 두더라도 어차피 흑은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이수로 인해서 이쪽의 흑돌과 이쪽의 흑돌이 거의 안정이 되는 형태라면 백의 돌 모양의 방향은 이런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게 낫죠. 혹은 30초. 앞서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붙여 나왔을 때 다섯, 여섯.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도 흑은 여기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백돌은 지금 약간 허무한 곳에 있으니까 이쪽 편이 차라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도 계속해서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모습인데 네. 확실히 좀 이 교환은 백이 아까운 교환이었습니다. 멀리 있긴 하지만은 어느샌가 흑이 백을 좀 조여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의 형세도 뭐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그 수로 인해서 살짝 최정 선수가 편해 보여요.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 어떤 행마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 한 칸 자체가 뭐 그렇게 이상한 행마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주변의 배석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 행마를 했어야 하는데, 물론 속기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항상 정확하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 교환은 약간 좀 습관성으로 행마를 해서 상대의 좋은 모양을 갖추게 해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최정 선수 천천히 급소를 가면서 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저수는 좀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 쪽의 백돌이 악수 교환까지 되면서 좀 더 단단해졌고 여기를 잇고 김혜민 선수가 계속 뭔가 단단한 행마를 하는데 그 백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정 선수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계속해서 보강이 필요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지금 최정 선수가 두는 손길로 봐서는 뭐 이런 자리를 급소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당장의 강렬한 수보다는 계속해서 살짝 맥을 짚어가는 그런 수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의 이 수는 이쪽으로 침입하는 것과 이쪽 들여다보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를 받는다면 뭐 이쪽 들여다보는 수를 둔다든지 30초. 뭔가 이쪽으로 하나, 계속 연결을 꾀하는 겁니다. 셋. 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최정 선수. 지금은 뭔가 이 수를 뒀을 때는 이렇게 둘 것 같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모양의 급소를 두면서 주변의 어떤 흙의 두터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의 날일자 수는 조금 멀리 나간 수일까요? 30초. 하나, 사실 이런 행마 둘, 부분에서는 셋, 한눈에 뭐가 완착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다섯, 어려워요. 여섯, 이 수는 그래도 비교적 여덟, 좀 아쉬운 행마로 아홉.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수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행마는 아니죠. 상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급소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자리는 피해 가면서 행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정 선수가 이제 여기를 늘고 30초. 김혜민 선수가 다시 날일자 사이를 지킨다면 셋, 이쪽을 넷, 받아서 다섯, 자연스럽게 백도를 내모으는 일곱,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백이 이제 연결은 가능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간다면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변의 모양을 넓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최정 선수의 스승이 유창혁 구단이잖아요. 네. 유창혁 구단의 전성기 시절의 별명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고 그 당시에 유창혁 구단의 별명은 뭐 아주 공격적으로 굉장히 사납게 상대를 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 유창혁 구단의 바둑이 지금 최정 선수가 두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일곱, 여덟, 은은한 공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그런 식의 느낌이죠. 급소를 가면서 상대의 돌을 서서히 압박하고 잡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스승을 닮아서인지 최정 선수의 바둑에서도 그 향기가 조금 납니다. 결국 오늘 중앙에서의 공격도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지 다 잡으러 가려는 생각은 아닐 거예요. 네. 네. 30초. 하나, 둘, 지금은 중앙 처리가 확실히 흙이 좀 잘 된 것 같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김혜민 선수도 지금 흐름이 살짝 여의치 않다고 보고 좀 더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네요. 한 칸을 뛴다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흙이 들여다봤을 때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고 날짜 사이를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행마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한 칸 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상변을 벌리는 이 수가 일석이조라서 이 수를 주지 않기 위해 하나, 김혜민 선수도 이쪽에서 좀 셋, 넷, 강하게 둔 겁니다. 그냥 받아주네요. 최정 선수가 받아주는 것을 두기까지는 이 좌변의 침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좌변 쪽이 이곳 침입을 하면 받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받아주어도 뭐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 이것이 최정 선수의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곳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김혜민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확실히 김혜민 선수도 현재 여자 랭킹 3위의 선수란 말이죠. 그리고 남녀 통합 랭킹으로 봐도 이 선수가 한 130위 정도입니다. 130위 그러면은 랭킹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전체 남녀 선수를 둘, 보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꽤 많은 남자 선수들, 그것도 젊은 프로 기사들보다도 랭킹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김혜미 선수도 지금 약간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좀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반격에 들어갑니다.
이곳 이렇게까지 늘어서 들어가니까 흑에게도 상당히 껄끄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우로 백이 보고 있는 것이 있죠. 흑이 이쪽을 받고 백이 한 칸 뛰는 자세가 나온다면 이 흑도를 오히려 몰아치고 그 과정에서 이 들여다본 수가 아주 정교한 타이밍에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흑돌이 연결하는 데는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30초. 그리고 이쪽으로 가기에는 셋. 지금 여기를 치중 가는 급소가 있었거든요. 백은 항상 이쪽 단수가 있고 이쪽 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치중은 항시 급소죠. 이쪽을 틀어막으면 이렇게 틀어막히는 자세가 나오고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위로 막으면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막는 자세가 나오니까요. 이제 그것은 괴롭다고 보고 최정 선수도 이쪽을 받았습니다. 뭐 꼭 그런 급소까지 안 가도 하나, 지금 상황은 백돌이 워낙 단단하니까 이런 단수만 쳐도 참 괴로웠죠. 다섯, 그냥 이렇게 두고 여섯, 끊어도 이제 큰 수가 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지금 최정 선수의 선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귀를 지켰기 때문에 또 변 쪽으로는 김혜민 선수의 손이 돌아왔는데요. 역으로 중앙 흑돌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 흑돌 좌우의 연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흑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면 그 자체로 백을 그냥 가두는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백이 연결되면서 흑을 가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에서의 수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곱, 네, 최정 선수는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행마보다는 한 발 더 갔죠. 지금 밭전자로 나가는 형태이니까 약간 이 사이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쪽 붙이는 것이 거의 이쪽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백이 째는 것이 당장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든다면 흑이 이렇게 붙이고 늘어도 여기 젖히는 것과 이쪽 나오는 것을 전부 방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둘, 그리고 자체로도 여기를 째고 나온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연결하는 자세는 나옵니다. 아홉, 그럼에도 갔어요. 네, 갈라갑니다.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가른 것이 최정 선수의 이 흑도를 가릴 수 없다면 흑은 여기 붙이는 것과 이쪽 연결을 보고 있어서 백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흑돌의 연결 고리를 방해하려면 일단 역습을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의 이른 승부수로 이 30초. 중앙은 하나, 점점 더 어려운 셋, 싸움이 되겠는데요. 다섯, 네, 1국 장고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네, 중앙 밭전자 가르고 나오는 수까지 저희가 봤었는데요. 최정 선수가 이쪽으로 받는 것은 일단 차선책이죠. 왜냐하면 앞서 이렇게 둬도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30초. 백이 이 부분을 갔을 때 이쪽 집어서 셋, 끊는 것도 있고 넷, 뭔가 흑의 모양이 좋지는 다섯,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이제 처음에 일곱, 말씀드린 쪽으로 여덟, 먼저 아홉, 끊어갑니다. 열.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최정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이쪽 젖히는 것과 그냥 느는 수 뭐 이 정도 같은데요. 30초. 모양으로는 하나, 이쪽 젖히는 수가 더 유력해 셋. 보입니다. 네, 젖혀갔는데요. 이쪽을 계속 차단하는 것이 백의 최강수인데 그때 흑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물론 백도 이제 상하가 연결이 되지만
흑은 이 두 점을 잡고 중앙 쪽의 흑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을 끊어도 따낸다면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죠. 김혜민 선수도 지금은 한 점 쪽을 끊어서 아직까지는 이 흑돌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네. 이제 최정 선수가 여기를 이어서 이 부분에 치중 갔던 백돌은 쉽게 수중에 넣었어요. 그런데 김혜민 선수가 노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30초. 때문에 하나, 둘, 셋, 아직까지는 상황이 다섯, 좀 어렵습니다. 여섯.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곳을 따내서 다음에 여기 찌르는 것을 봐서 흑이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백은 상변 쪽이 다 안정이 되었지만 흑의 이 좌우의 연결은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백이 따낸다면 흑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수를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수를 둬서 이쪽은 약간 당해도 연결을 먼저 신경을 쓸 확률이 높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치를 여섯, 더 크게 노려가고 있는 여덟, 김혜민 선수인데요. 열. 2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앙 쪽의 흑돌을 공격하는 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패할 경우 거의 좌우의 흑돌이 연결되는 형태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순간 중앙 쪽의 백돌이 오히려 가둬지면서 백의 형세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백은 흑돌들 차단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대놓고 해도 지금 그렇죠. 차단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 붙였을 때 이 백의 넷, 생사죠. 다섯, 그래서 여섯, 가능하다면 일곱, 이제 이쪽 따내는 것을 여덟, 선수로 해서 아홉, 이렇게 느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형태인데 네, 지금 실기를 하다가 좌변 쪽에 뭐 저수 자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연장책도 겸해서 그쪽을 두어 갑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흑이 붙였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30초. 하나, 물론 뭐 받아줄 확률이 실전 심리상은 가장 높습니다. 네. 뭐 애매한 타이밍이었지만 결국은 뭐 교환이 되었고 다시 중앙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자리 선택은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쪽 따내는 교환이 없어요. 이득이 될까요? 이 교환이 없는 게. 이득은 아니죠. 일단 이쪽 한 칸 띄었을 때 이곳에 백돌이 있어야 찌르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은 항상 최정 선수가 이쪽 부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흑이 지금 여기가 하나, 선수가 되면 둘, 그 순간에 한 칸 셋, 뛰는 게 가능해집니다. 넷, 다섯, 여섯. 아, 지나가는 길의 교환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지나가는 길의 교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죠. 이제 여기를 흑이 두고 백이 따내는 식으로 형태가 정리가 됐을 때 네. 백이 여기 이제 찌르는 것이 선수 교환이 되면서 다음에 이쪽 두 점을 잡고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쪽의 생사가 중요하지만 중앙 쪽에 두 점을 잡는 것이 있으면 우측의 백돌의 30초. 생사 하나, 혹은 이제 흑이 둘, 끝내기를 들어갔을 때 셋, 조금 넷, 백도 안정적이죠. 다섯, 그런데 여섯, 이곳에 미리 교환이 일곱, 되어 있어서 이곳을 여덟, 들여다보는 것이 흑의 아홉. 권리라면 그때는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가 돼도 두 점을 잡고자 하는 것은 아예 없으니까요. 미리 지금 백의 응수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백도 그냥 이어서 받는 거군요. 네. 쉽게 이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에도 여기서 이 백돌 자체의 사활은 좀 위험한데 여기를 두 점 잡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정 선수가 이제 여기서 득을 봤으니까 여기는 그냥 단수로 교환을 시킵니다. 두 선수의 수익기가 아주 교묘하게 충돌을 했네요. 이 쌍립이 흑돌이 선수 교환이 됐다면 뭐 상변 쪽을 노릴 때 이곳을 끊고 여기를 나가는 노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그냥 안에서 사는 정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변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아주 훌륭하게 집으로 득을 봤죠. 지금 여기를 연결하고 살 때 뭐 이곳도 이제 백의 권리가 되고 결국 타협의 수순인데요. 네, 타협이긴 하지만 흑이 좌우를 연결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안에서 사는 걸로 됐기 30초. 때문에 하나, 김혜민 선수의 반격은 셋, 이렇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제 그냥 맞고 나서 이쪽을 가만히 놔두기에는 여기를 끊고 물론 이제 흑은 산 다음이죠.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집을 없애고 여기를 끊으러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더라도 백이 사는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교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고 흑이 살 때 여기까지도 지금 거의 들을 것 30초.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백은 손빼도 네. 살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여덟, 나서 호구 치고 아홉. 여기를 젖혀서 우변 쪽에 안정을 서두른다면 이건 중앙 쪽 처리는 김혜민 선수가 잘 됐습니다. 아, 지금 아예 치바다 같죠? 여전히 흑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치바된 수는 되게 저 치바된 수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라면은 어느 문제가 될까요? 아까는 안에서 사는 형태를 위해서 이제 이쪽을 백이 호구로 막는 자세였고 지금 이렇게 치받았습니다. 네. 흑이 사는 것까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백돌 연결이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끊어간다면 여기를 잡으면 이쪽이 30초. 끊어지죠. 하나, 둘, 백에 이 교환이 있다고 해도 넷, 다섯, 여섯, 끊으면 지금 일곱, 여기를 끼우고 여덟, 이렇게 젖혀간다면 다 끊어집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나중에 흑이 이제 여기를 둘 때 어차피 백은 이쪽 부분은 포기를 하고 안에서 사는 자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면 이수보다는 호구가 모양이 훨씬 낫죠. 이제 흑이 뭐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는다거나 이렇게 끊는 것 여러 가지가 맛이 있어서 지금 치받은 수는 완착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모양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참 다른 형태인데요. 그리고 지금 김혜미 선수가 백도를 이렇게 살렸는데 지금 상황이 백이 흑도를 노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수도 글쎄요. 물론 좀 더 정확한 30초. 수익기가 하나, 필요하게 합니다만 둘, 백이 여기를 두고 젖히고 이으면 거의 살아있는 자세로 보여졌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호구도 선수고 이쪽 단수도 선수니까요. 선수로 살 수 있는 자리를 후수로 살았다면 이수도 문제죠. 김혜민 선수가 지금 상변 쪽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직후에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집으로 돌아서는 건가요? 네, 그냥 집으로 흘러가겠네요. 하지만 이 흐름이라면
최정 선수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뭐 백에게 방금 전에 아쉬운 점들은 나왔다고 해도 상변 쪽의 흙 모양을 전부 깨면서 이렇게 쉽게 백이 집을 많이 벌어들여서는 흐름으로는 백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정 선수 역시 이 드레더블 때 이은수가 물론 이제 이쪽에 단점을 없애서 이 교환 자체가 좀 고마웠기 때문에 이었을지 몰라도 상변 쪽으로 향하는 것이 좀 더 예리한 착상이었을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최정 선수 마지막 촐기입니다. 무난한 끝내기로는 형세를 맞추기 어려울 텐데요.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역시 이쪽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도 빨리 여기는 하나 젖혀둘 필요가 됐어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뭔가 백이 좋아졌다 싶은 순간에 지금 계속해서 김혜민 선수의 수법이 저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지금 이수도 뭐 이수 자체를 뭐 완착이라고까지 평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은 선수 같은 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붙이고 이렇게 끼워서 좀 더 흙을 손 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책략적인 수법일 것 같은데 네. 물론 김혜민 선수의 원래 이 주, 기풍이 하나,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넷, 좀 일감으로 다섯, 평범하고 여섯, 좀 정통파의 수법으로 그냥 딱딱 여덟, 더 나가는 것이 김혜민 선수의 아홉. 기풍입니다만 그것이 간혹 이렇게 좀 느슨하거나 책략 부족으로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최정 선수는 지금의 흐름 우변을 잡아가면서부터 풀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서울 북악약품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 결정국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